네, 엽총 총기 사건 잇따라 일어나면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닌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화성 총기 사건 좀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상 기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 가족들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목숨도 끊었지만 그렇죠. 돈 3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전 씨는 지난 17일에 조카를 만나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 전모 씨는 설 연휴 전에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조카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가 오랫동안 형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원인이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거는 이 3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당시 조카에게 이 3억 원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뭐 알려진 대로 식당 같은 것을 하면서 잘 안 됐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자금난을 겪어왔고 평소에도 형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왔지만 형이 들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도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상당한 자산가였고 동생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산을 탕진을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 이제 3억 원을 마지막으로 달라 그렇게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수원에 맡겼던 그런 총기를 범행 장소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런 비슷한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엽총의 경우에는 특징점이 뭐냐면요. 이 2월 달에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2월 달은 수렵 허가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총을 갖다가 입출고한 사람들이 수렵 목적이지만 수렵 허가 지역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의 범행하기 위해서 가까운 장소에다가 총을 출고했다가 범행 당일날 입고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은 이 엽총을 하는데 그냥 서류만 갖고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소지 허가도 문제고 총기 반출할 때도 문제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은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어준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엽총이 사냥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냥 허가 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 11월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통상. 예. 그러니까 엽총 살해 사건은 이제 일어나게 되면 2월 달 안에 일어나겠군요, 보통. 이번에 보니까 그 예전에 용인에서 한 건만 빼놓고는 전부 다 2월 달에 다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입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사고로 어쨌든 안타까운 목숨 이강석 경정 파출소장이죠? 숨졌는데 뭐 장례도 치렀고 했는데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고 이강석 경정의 연결식이 지난 1일 어제죠.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경기경찰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해서 경찰 동료,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개식사를 시작으로 고인에 대한 경례, 양력, 보고, 경찰의 고별사, 회식사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양 경기청장은 조사에서 이 경정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우리는 이 경정이 그토록 염원하던 당당한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이 남양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현철 경위도 한 말 했는데요. 이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영면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고별사를 눈물로 낭독했습니다. 고 이경정에게는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이 추서됐고요. 녹조 근정 훈장 또 공로장이 헌정됐습니다. 유해는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보통 그 경기경찰청 소속이면 경기경찰청장으로 치러지는 건가요? 경찰청장으로 치러지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저렇게 근무하다가 순직한 사람은 경찰청장 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경기경찰청 소속이라고 해가지고 화성 근무했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경기경찰 청장 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일선 직원들의 어떤 귀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경찰청장이 그 상으로 이렇게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업무 중에 순직을 하면 그만큼 조직을 위해서 또 국민의 그 안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뭐 총기 사건 계속 일어났는데 뭐 돈 때문에 치정 때문에 이랬는데 또
또 이제 또 황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에게 또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 모방 범죄의 한 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가요? 어제 사용된 공기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이 보관하는 총입니다. 5.0mm입니다. 보통 5.5mm, 구경이 5.5mm인 경우에는 그 파출소에서 영치하는데 중요한 부품만 영치하고 예를 들면 놀이샘치라든가 이런 것만 영치하고 내줍니다. 근데 이 5.0은 중요한 부품도 영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보관합니다. 왜 그러죠? 예? 왜? 살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데 저 공기총 갖고 뭐 합니까? 저 꽝 잡거든요. 저거 사람 향해 쏘면은 더구나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저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그 뭐죠 망원경 같은 거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준 사격도 가능하거든요. 저 총 개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총에 대해서는 그 실탄을 얼마든지 총고사에서 허가 없이 그냥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 사회부 있을 때도 이 불법 개조, 공기총 자체는 뭐 위력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불법 개조하면 화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도 보이고 있는데 저런 위험한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가서 뭐 욕설을 주고받거나 화를 낼 일도 이제는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 총 들고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이 총이라는 게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기 소지허가라든가 반출할 때 반드시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실제 가가지고 좀 사실관계, 예를 들면 가정관계라든가 원한관계, 치정관계에 의해서 그 총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신원주의 하는 것처럼 좀 확인하고 총기를 내어줄 때는 가족에게 반드시 이 사람한테 총기를 내어줬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허가된 그 총기류가 16만 3천여 정 된다고 하는데 사실 허가받지 않은 총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총기는 관리할 수가 없고요. 또 허가를 받은 총기가 16만 정이나 하더라도 이 16만 정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양도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제 그 공기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법 허가받지 않은 총기거든요. 그렇죠, 저런 실태는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인력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그 자동차 유리창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하는 모습인데 저게 뭐 엽총이나 공기총이 아니고 사제총입니다. 그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는 사제총 만드는 방법도 떠들고 다녀서 사실 나쁜 맘만 먹으면 저런 총, 불법 사제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그냥 총 만드는 법이라고만 치더라도 다양한 블로그에서 어떻게 하면 총 만드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일단 만들 텐데 본인이 만들어 놓고는 난 사용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또 화가 난 일이 생기거나 분노를 조절 못하면은 그 총을 들고 또 범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처럼 이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문제고 우리가 왜 총포 도검 자진 신고 기간 이런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고되지 않은 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진 신고 기간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총기가 이제 총 그 관리되는 총기 16만 혹은 17만 정, 그 중에서 정말 그 살상 위협이 있는 산탄총 같은 경우는 3만여 정인데 지금 그 사망 사건은 바로 이 산탄총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렵 허가증이나 총기 사용증만 있으면은 사실은 경찰에서 지금 이걸 막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실 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전반 총기 허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걸 한번 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뭐 사제총이나 아니면 뭐 밤, 폭탄 이런 걸로 검색어를 치게 되면은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이트의 경우는 우리 경찰이 아마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사이트에 있는 뭐 총기 범죄나 총기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큰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해외 영상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아예 그 총체에 몸통부터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격발해 보니까 위력이 정말 상당했거든요. 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3D 프린터가 물론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만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처음부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총기 제작법 동영상에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이 일단은 정보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연령 제한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치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포털은 시기의 문제지 총대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정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기 사건 좀 예전 얘기긴 한데 82년도인가에 무슨 큰 사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봉근 우승경 사건이 있었죠. 우승경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 대학도 형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꼭 이 총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 또는 경찰 또는 사격장, 사격 선수, 군부대 이런 데에서 또 분실되거나 도난된 총이 많거든요. 또 실탄 같은 경우에도 분실, 도난, 유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총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수사하느냐 이거 서로 귀찮으니까 서로 떠넘깁니다. 수사과 진흥과 소관이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총기 이용 갖고서 강력범죄를 하니까 형사과 소관이다. 아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외사에서 해야 한다. 그 관세청에서 해야 한다. 테러니까 국정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기 범죄 대책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일어난 민간 총기 사건만 봐도 25건이나 되고요. 이 사건들로 인해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13년에는 천안에서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도심에서 경찰과 벌인 총격전이 있었고 또 같은 해 화성에서도 60대 남성이 사격장에서 몰래 엽총을 빼서 내연녀를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경북 김천에서 도망치던 강도 용의자가 뒤쫓던 경찰관에게 공기총 2발을 쏴서 부상을 입혔고 경북 경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이 동거녀의 가출을 도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던 어린이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나가는 영상은 이제 2013년도 천안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인데 그때 이제 경찰하고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달아나면서 총기류를 쏘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도심에서 추격전까지 벌어져서 다행히 그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총기 사건이 지난주에만 이례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총기 사건이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오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엽총을 가지고 수렵하러 갔다가 거기서 나물 캐는 아주머니라든가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해서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그런 오인 사건이 있었는데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정하고 가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연이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경찰의 그 총기를 관리하는 인력 이거 반드시 좀 늘려야 되다. 지금은 한 명에서 500점 이상 담당하는 것에서 담당하지 말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자, 그런데 오늘 당청 협의가 있어갖고 이제 경찰청장이 가서 그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입출고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내용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아침 7시부터 밤 8시 단축 추진을 하고 거주지 수렵 지역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는 신고만 하면 입출고를 전국 어디선든 자유롭게 하던 방식을 이제는 거주지 또 수렵 지역으로 한정을 시키겠다. 또 면허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 폭력 성향도 추가를 해서 총기 소지 결격 기준으로 보겠다는데 자,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문제 중에 폭력 성향을 총기 소지 허가에 결격 사유로 하겠다. 뭘 갖고 폭력 성향으로 본 것인지. 왜냐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급하게 만든 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화성 같은 경우에 그 75세 노인이 전과 육범이었습니다. 비록 전과 육범이었지만은 이 사람 총기 소지 허가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폭력 성향이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총기 소지나 반출허가 낼 때 우리 경찰에서 예전에 신원조회
하지 않습니까? 좀 확인을 해가지고 서장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서장이나 과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좀 이 사람 반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소지여가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총포도금 화약류 관리법에 그 총기 소지 결격 사유 중에 폭력 성향이라고 정말 그 네 글자를 만약에 써서 법을 만든다면은 그럼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폭력 성향이 있는 걸로 봐서 총기 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정말 국민의 사실 그 기본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폭력 성향 이것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건 법률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첫 번째 그 거주지 수렵지를 제한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문건만 말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어쨌든 반출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걸 또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 지금 아직 그 사냥 기간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관계기관 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2월 28일로 총기 수렵 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수렵 허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졸속보다는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뭐 벌써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딱 듣자마자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결국은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그 문제점이 그 원인이 경찰이 총기를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총기라는 그 물건 자체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범죄에 사용했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총기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뭐 굉장히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무조건 뭐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당정회의에서 보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보고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